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2에서 83쪽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이는 이번에 회랑을 보게 되었어요. 회랑에 연결된 기둥들은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 관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수일이는 우리 조상들이 회랑을 만들면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일이는 다시 이동하다가 건물을 보았어요.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수일이는 동생에게 평행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평행선을 찾아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동생이 평행선을 찾아보고 난 후 수일이에게 오빠, 저기 있는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얼마일까? 어떻게 구해? 라고 질문을 하였어요. 순간 수일이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라 긴장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림에서 평행선을 찾아보고 평행선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고궁 건축물의 그림을 보면 기둥 사이 외에도 건축물의 지붕에도 평행선이 있고요. 그리고 문살이랑 창살에도 평행선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평행선 중에서 기둥으로 이루어진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건축물에서 기둥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팔을 벌려서 길이를 잴 수도 있고요. 혹은 줄자를 사용해서 기둥 사이의 거리를 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걸음으로 잴 수도 있겠죠. 한 걸음, 두 걸음 해서 길이를 잴 수도 있을 건데요. 이 방법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행선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여러 개 긋고 길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분을 여러 개 그어 보도록 할게요. 그어 놓은 선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분은 3.4cm 될 거고요. 두 번째 선분은 3.2cm 되네요. 세 번째 선분은 6.2cm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선분은 3cm 되겠네요. 선생님은 가장 짧은 선분이 3cm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선분을 여러 개 긋고 그 길이를 각각 재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찾은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은 3cm가 되었어요. 그러면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을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그으면 되죠. 이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재어도 모두 같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그어야 하는데 지금 이 평행선에서는 3cm가 가장 짧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 3cm는 평행선의 수선이 되겠죠?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면 90도로 만나는 것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선을 여러 개 그어서 모두 다 3cm가 되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세 개의 선분을 더 그어 보았는데요.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cm고요. 여기도 3cm, 여기도 3cm가 돼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재어도 모두 같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도록 할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긋는다고 했으니까
직각을 확인하고 수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길이를 재보면 되겠죠.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3cm가 되겠네요. 두 번째 평행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그으면 되겠죠? 길이를 재어 보겠습니다.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5cm가 되겠네요. 아까 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재어도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곳을 찾아서 선분을 그어보고 수선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cm가 되는 곳을 확인하고 선분을 그었어요. 그리고 각도를 확인했더니 네, 90도 되었죠? 수선이 되었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5cm라고 했으니까 5cm 되는 곳에 선분을 긋고 수선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수선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3cm가 되도록 평행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3cm가 되도록 평행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재어도 모두 같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곳을 정하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3cm가 되도록 수선을 그어보면 되겠죠? 수선을 그었고요. 이 부분이 3cm가 되도록 표시해주면 이 상태에서 이 선과 다시 수직인 선분을 그으면 평행선이 되겠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평행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직선에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이니까 수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3cm가 되는 곳을 표시했어요. 아까는 여기에서 다시 수선을 그어서 연결했다면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수선을 하나 더 그어보도록 할게요. 수직이고요. 3cm가 되는 곳. 그리고 나서 3cm가 되는 두 곳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도 평행이 되겠죠.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느 곳에서나 3cm가 될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긋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선의 한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는 성질을 이용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재어도 모두 같다는 성질을 이용했죠. 이번에는 교실에서 평행선을 찾아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도록 할게요. 책상에 나타나 있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4.5cm) 되겠네요. 사물함에 나타나 있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3.6cm 되겠네요. 교실 창문에 있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64.8cm 되겠네요. 이렇게 교실에서 평행선을 찾아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평행선을 찾아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평행선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은 여러 개 그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선분을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그은 수선이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수학 익힘책 54에서 55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사다리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